고객들이랑 싸울 때도 있거든요. 괜찮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초기 자본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넉넉하게. 초기 자본-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요. 네. 공론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자금이 진짜 없었어요. 사업이 일단 한번 찌그러진 상황이었고 네. 뭐 약간 빚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좀 넘게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좀 키워나갔고 대출을 한번 이쪽으로 받은 적도 있었고 저번 사업 말고 이번 사업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아, 구매대행으로. 네네. 네. 방금 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돈이 들어올 건데 안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막히는 거죠. 네,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대출을 좀 어느 정도 받기도 했었고 아, 그런 대출도 있군요. 네, 잘 해줘요? 대출 잘 나오죠. 소상공인 대출 뭐 이런 네, 거요? 그런 거예요. 뭐 신보. 근데 이게 그냥 바로 가면 안 나와요. 어느 정도. 당연히 뭐 스토어 만들자마자 가면 당연히 안 나오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 상태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 상태에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아, 뭐, 내가 이렇게 네. 숫자를 찍어왔다? 네.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쪽에 그거 있을 거잖아요. 내역서 뽑아가고 은행 통장 내역 이런 거를 그 거슬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을 갖고 가면은 그쪽에서도 아 얘가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구나 해서 대출을 쉽게 해줍니다. 근데 더 적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더 적게도 진짜 쉽지 않다. 네, 와. 그렇죠. 진짜 버티고 버티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투입해야 하는 절대 시간이 최소 얼마나 될까요? 애기 키우며 하기에 할만할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아, 네. 가정주부 입장에서.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페, 온꿈사 카페. 네, 근데 당연히 전업으로 하시는 것보다 성장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시간을 처음에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지만 대신에 4시간, 5시간이라도 투자를 하신다면 그거에 맞는 성과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 방향만 제대로 가고 계신다면. 그래서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하시죠.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 부업으로 이제 보통 퇴근하고 많이 이런 네. 거. 왜냐면 신분 노출도 안 되고 하니까 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직장인 분들. 네. 직장인 분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네. 혹은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진짜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주변에 뭐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다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상담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주변에도 제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시작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똑같이 여기 카페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투플렉스 깔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봐라. 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알려줬었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괜찮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작을 한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500만 원을 넘었고 일단은 그래서 1000만 원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 친구들도. 네.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좀 컴퓨터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 네.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포토샵 이런 거 몰라 나. 더 좋죠. 더 좋아요. 그 구매 대행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병행수입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처음에 배울 스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을 찾고 그 상품을 타오바오에서 찾고 그 찾은 상품을 투플렉스 통해서 올린다. 그러면 일단 상품 올리는 게 끝나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시작하기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병행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포토샵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사진을 찍을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요즘엔 아니죠. 더 많죠.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어쨌든 구매 대행보다 시작하는 게 최소 한 달에서 더 오래 걸리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 다양한 스킬을 갖는 거를 두려워하고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라고 느끼시면 구매 대행을 하는 게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시면 구매 대행을 또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아, 단순 노동. 네. 처음에 그런 부분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2-3시간 해서는 아마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뭐 4시간, 5시간 하시면은 처음에는 그 시간이 온전히 상품을 올리는 시간일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시간을 사용하는 그 밀도가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은 4시간을 뭐 바짝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이게 달라서 사실 네. 뭐라고 맞아요. 정답은 사실,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초반하고 지금하고 네. 멘탈 관리법. 멘탈 관리법이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멘탈이 나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몇 번씩 나가는데 네.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나가면 잠깐 일을 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잠깐 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후랭이 TV 같은 걸 좀 보고 휴식을 취하고 자연스럽게 멘탈이 강해지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좌절하지 않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렵네요. 좀 멘탈 관리법이라는 게. 후랭이님께서는 멘탈 관리법 따로. 저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멘탈이 나가 있거나 뭐 그렇게 정신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서 뒤가 없는 거 뭔지 아시죠? 어떤 그렇죠. 느낌이 아시죠? 예. 네, 배수해진. 예.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서는 적이 몰려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네. 사업 네. 그때 이제 정리하시고 시작하셨을 때 마음이 네.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 뒤가 없어요. 뒤에 가면 물에 빠져 죽든지 뭐 저 앞에 가서 네. 장렬히 전사하든지 뭐 이런 느낌이라서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멘탈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고객들이랑 싸울 때도 있거든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막 반말하시고 욕하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과 상대하는 시간이 아깝지 그분들 때문에 내 멘탈이 그렇게 나가진 않아요. 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회복이 되는 타입이라서 같이 그 구매 대행하는 친구들한테 좀 넋두리를 하긴 하죠. 진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넋두리를 하긴 하는 편이지만 그냥 그 시간이 아까울 뿐이지 제가 그러고 나서 뭐 자면서 생각난다거나 뭐 그런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지치거나 힘들진 않으세요? 계속 반복되는 작업들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몇 개월째. 아직까지는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좀 지치면 안 되는. 정산되면서 이제 뽕을 맞는 거죠 계속. 그렇죠. 네. 네. 수입 입금 딱 되고. 네, 통장 들어올 그러면 때. 또 한번 하고. 한꺼번에 막 1,000만 원 딱 들어왔을 때 이럴 때 너무 좋죠. 그쵸. 일과 하루 일과요. 하루 일과 궁금합니다. 혼자 할 때하고 지금 하고. 네, 둘 다.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혼자 할 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문 수집을 하고 주문 처리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주문들을 한꺼번에 수집을 해서 엑셀로 정리를 해서 그 상품들을 이제 타오바오에서 구매하는 행위, 주문 처리하는 거, 결제까지 네. 주문 처리하는 게 첫 번째로 들어가고 그 주문 처리했던 거를 다음은 배대지에 입력하는 그거를 두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배대지까지 입력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CS 그 사이에 고객들이 막 문의글이 10개, 20개 다 남아져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를 하고 배대지에서 발생한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락 배송, 오배송, 파손 이런 건들을 하나씩 처리를 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한 5시, 6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문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상품 소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루틴화 시키는 것까지 저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CS를 고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답장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주의여가지고 뭐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답글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되게 많이 루틴화를 시켰어요. 제 시간이 더 소중한? 그러니까 그런 루틴이 더 소중해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고객들한테 더 빨리 더 제대로 된 응대를 놓치지 않고 해줄 수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네. 루틴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걸 하고 오후에는 이거 순서가 중요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르겠지만 이거를 꼭 정해진 시간에 뭘 정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주문 처리를 하고 그 뒤에 배대지 입력을 하고 CS를 하고 상품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끝냈었다가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 분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 소싱하는 거를 지금 아예 오전에 하고 계시고 오전에 출근하셔가지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싱을 잘하고 계시는 이제 관리 감독 정도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제가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을 뽑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CS나 이쪽 배대지 관련된 업무의 절반 정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이 한 5시, 6시 빠를 때는 3시, 4시면 끝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다음에 뭘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사업 구상이네요. 네, 그렇죠. 아마 병행수입이 될 것 같은데 그 알바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누구를 뽑으신 거예요? 알바분들 같은 경우는 알바몬에서 뽑았습니다. 알바몬?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일반적인 루트로 뽑았어요. 딱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중국어 능통자 뭐 이런 겁니까? 그거는 네, 그렇게 뽑았죠. 중국어 능통하시는 분을 좀 선별해서 뽑으려고 했고 최근에 알바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채용 시장도 많이 닫혀 있고 원래 졸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부업으로 뭘 좀 해야 되는 분들이거나 일단 알바 시장에 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알바문에 이걸 올리면 30분, 40분 이렇게 막 지원을 하시거든요. 30명, 40명 그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이걸 많이 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른 데만큼 주고 있는 거. 그냥 시장 가격 네. 정도로. 네. 그리고 이 구매대행 알바가 제가 알바생분들의 마음을 100%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쁜 알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니까 근무 네. 요건이 네, 몸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또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알바분들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한결 놓이기도 하고. 대학생분들이세요? 두 분 다 대학생은 아니세요. 상품별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피가 큰 상품이거나 파손이 예상되는 상품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상품 올릴 때 좀 마진을 많이 잡아야 돼요. 그 이유는 그 배송 대행지에서 보안 포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보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뭐 5,000원에서 10,000원 뭐 이렇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무겁거나 이런 상품들은 더 마진을 잡아서 역마진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가전 쪽 제품들은 작동 검수를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배송 대행지에서 검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수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품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검수라는 부가 서비스를 또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또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좀 마진을 잡으셔야 되고, 식품 쪽은 식품이나 식기류 쪽은 또 그 유니패스에다가 우리 이거 수입해 올 거야 라고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 구매 대행 신고를 하는 거를 꼭 해야 되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신고하는 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식기류 같은 경우는 유니패스에다가 신고를 할 때 바로바로 통과가 되는 반면에 식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육류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로워서 이거는 너무 품이 많이 드는데 해서 안 하고 있어요.